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영상을 일단 찍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열마 구간이죠. 요 자리 한 76,700원 이 구간들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금 보면은 1시 좀 들어서면서 주가가 조금씩 툭툭툭툭 밀리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어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비티 이렇게 안 가. 너무 힘들다, 지치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비티 매도하면 돼요. 근데 매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갈 것 같은데 안 가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갈 것 같은데 안 가서 힘들어하지 말고요. 뭐 하면 돼요? 안 가는 이유를 찾고요. 그죠? 안 가는 이유를 찾고 그럼 언제 갈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정말 못 갈 것 같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도를 못해요. 왜? 갈 것 같아서 욕심나는 거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움직여.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어때요? 엄청나게 잘 올라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팔고 이거 샀으면 수익이 얼만데.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팔고 가면 돼. 근데 또 팔고 가자니 유튜브를 보니까 뭐요? 괜찮대. 그럼 뭐요? 유튜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안 팔았는데 이거 팔고 저거 샀으면 수익 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여러분 걱정돼서 그러는데 주식 혼자 하는 거예요. 네가 유튜브 찍고 있잖아. 네가 두산 괜찮다 했잖아. 여러분 그럼 잘 봐봐요. 제가 두산을 15,000원, 18,000원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9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정에 나와서 7만원대 중후반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도 괜찮아 보여요. 내가 지금 안 괜찮아 보이면 안 괜찮다고 하겠죠? 근데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저는 괜찮아 보여서 괜찮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제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예요? 내 차례가 안 온 것 뿐이에요. 그 차례를 기다리면은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다. 분명히 지금 조급한 거 아는데 조급할수록 어떻게 된다? 돌아가야 된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이 있다고 해봐요. 자, 여기 땅이 있고요. 그죠? 여기 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근데 이 다리가 건너가면은 부서질 확률이 50%고요. 그죠? 안전하게 건너갈 확률이 50%예요. 그럼 건너겠습니까? 건너겠어요? 안 건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옆에서 이렇게 철제 다리를 건설하고 있어. 근데 건설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대.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러분께 투자를 제시해드린 방법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단기적인 수익,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 단기 급등주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냐, 수익을 못 내냐, 이 부분을 저는 어쨌건 이거는 사실 반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시적인 부분과 AI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는 뷰들은 사실상 AI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AI 주도주죠. AI가 현재 거대 빅트렌드잖아요. 빅트렌드. 그죠? 주도주죠. 그럼 이 안에 뭐 있어요? AI 전력 있죠. 이 안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 뭐 있어요? AI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여기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등등 AI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AI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이 있어야만 AI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 AI라는 큰 틀 안에 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전력 섹터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급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전력 섹터가 많이 올랐으니 조금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튼튼한 다리를 다시 건설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앞에 이 다리 건너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모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지금 두산 얘기하는데 뭐 헛소리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할 겁니다. 자, 여기 다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건너가는 수면 수심이 1m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m면 뭐요? 건너갈 만 하겠죠. 그죠? 50%인데 떨어져도 1m야. 그럼 나 살 확률 굉장히 높겠죠. 살겠죠. 그다음에 유속도 굉장히 약하고 하면. 근데 이 수심은 뭐냐면 수심은 여러분들의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면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낮춰서 단기 종목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그림, 여러분들이 큰 돈이 두산에 들어가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수심이 10m짜리 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 시드를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럼 10m짜리 이 수심에서 50대 50% 확률이다. 굳이 이 다리를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단타처로 들어가서 큰 돈을 필요 없다는 거. 안전한 다리가 건설되면 이때 지나가면 된다. 이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이 3개월 4개월이라는 기간을 버텨서 이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옆 동네에 있는 종목이랑 비교하면 구멍 가게랑 비교를 하면 5천억에서 1조? 절대 적은 시가총액 아니지만 두산이랑 비교했을 때 뭐예요? 50분의 1, 100분의 1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10% 오르는 거랑 두산이 10% 오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을 알고 이해하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한다?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약발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트럼프가 2025년 4월 이 관세부터 해가지고 한 6월 정도까지 엄청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시장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만 하면은 주가들이 치솟았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 거의 7월부터 11월까지는 뭐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더라도 주가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서명을 해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연말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트럼프의 입이 증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의 입김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로켓랩, 그죠? 로켓랩 뭐였어요? 우주 패권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뭐예요? 로켓랩의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그죠? 2028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서 2030년까지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행정명령, 즉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행정명령 서명을 해서 불어넣었어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CR도 안 먹혔던 부분들이 주가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 주식 잠깐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렉 걸리네. 로켓랩 티커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티커 맞다. 로켓랩 그죠? 최근에 보면 어때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H200 중국 관련돼서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도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오라클 틱톡 관련된 부분들도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니 오라클 주가도 밑에 구간 완벽한 반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미는 섹터들, 트럼프가 미는 행정명령들이 뭐겠냐? 전력 관련된 부분, 원전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다. 그러면 곧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거고 트럼프의 입이 움직이는 순간 주가는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거나 두산 그래 기다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두산 파이팅 한번 파이팅 돌아온 김에 두산 파이팅 한번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식에서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주가 빠지면은 책임 회피하려고 또 이런 말 한다 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97,400원도 마찬가지 95,000원 구간부터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 우리가 익절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자라고 말씀드렸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 어디까지 기다려라? 7만원 초반까지 기다려라 라고 계속 말씀드린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7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7만원 초반 내려오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8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가면 또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다. 왜? 두산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두산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무엇이 있나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두산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서 딱 이제 몇 기를 건설할지 나온 거죠. 나오면 그러니까 행정명령 서명은 이미 했어요. 원전 얼마 짓겠다 몇 년까지.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할 건데 이거는 상승 탄력이 약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상승 탄력이 셀 건요. 엑스에너지나 오라클이나 뉴스케일 파워에서 뭐요? SMR 주기기에 대한 공급 계약 이 부분이 주가를 연속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일단 저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트럼프의 입이죠. 계속 트럼프가 조선을 언급할 때 조선이 급등을 하는 것처럼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건 아는데 원전 시공 능력에 대한 부분들 원전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이 약한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했죠? 일본과 한국에서 얻어들인 관세 수입을 뭐한다? 원전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도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기사 한번 보여드리죠. 자, 12월 4일에 어떤 게 있었죠? 자, 미국 상무부 한미 대미 투자 7,500억 달러로 우선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AI 경쟁 속 전력 인프라 부족, 그죠? 선박도 건조, 조선도 콕 찍어 지목, 트럼프 한국 일본 겨냥 우리 돈 뜯어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겠다? 투자하겠다. 전략 자산을 원자력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갖춰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이 나와도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안 가니까. 주가가 안 가니까 안 사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쌈짓돈 싸고 다 삽니다. 개인 투자자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2차 전지 이게 투자자분들이 제가 알고리즘 써서 보니까 자, 이렇게 해요. 2차 전지가 계속 뜨겁고 괜찮은 금양이거든요. 이거 금양. 자, 사놓으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양이 2,000원에서 이렇게 15만, 6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1,000만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다 조금씩 다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자, 말이 사모으는 거지 투기를 시작했다고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돈을 잃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1,000만원 투자했는데 이 1,000만원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뭐예요? 더 올라가니 더 욕심내니까 더 산 거죠. 왜?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1,000만원 원금인데 9,000만원까지 빚을 내서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폭삭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본인의 잘못이죠. 1,000만원 원금으로 9,000원 빚어 투자해놓고 잃으니까 누구 탓해요? 회사 탓하죠. 물론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잘못한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했어요. 개판으로 했죠. 여러분 참 어렵게 해서 번 돈인 거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요?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빚까지 내서.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빚 내고 투자해가지고 신용서 투자하고 레버리 써서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가가 분명히 우리는 평단이 아무리 평단이 안 좋았어도 평단이 얼마여야 돼요? 평단이 2만원대여야 되죠. 그죠? 평단이 2만원대여야 됩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왜? 계속적으로 15,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계속 매집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3만원 후반, 4만원 중반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사실상 원래는. 근데 대부분 평단 어딥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기 위에일걸요. 왜?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뭐하니까? 팔고 사고. 근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팔았어요? 팔 때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한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내려가면 사고 5% 올라가면 팔고 5% 내려가면 사고 10% 올라가면 팔고 5% 빠지면 사고 20% 올라가면 팔고 1% 2% 빠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계좌가 엉망진창이 되죠. 마찬가지 여기서 산 사람들도 대부분 뭐예요? 밑에 사가지고 사팔 하다가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서 어떻게?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왜 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모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사는 건 의미 없이 사고 있는 거다. 왜? 주가 계속적으로 눌릴 때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진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1억이 있으면 1억을 다 두산에 박으면 됩니까? 안 되죠. 포트폴리오 분산해야죠. 한 종목에 50% 이상 몰빵 무조건 금지고 전 30% 이상도 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포트는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매수를 차고 있다. 제가 두산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3만원 때도 했고 4만원 때도 했고 5만원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 정말 두산 때문에 힘들어요. 지쳐요. 못하겠어요. 너무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면 두산을 좀 파세요. 아 근데 팔면 올라가면 어떡하죠?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다. 두산은요 저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가 올라갔을 때 뭐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 추가 하락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왜 없어요? 두산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주식을 돈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충분히 자립하고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 10,000명이 봤다? 그 중에 빚내서 투자해도 되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주식을 쉽게 생각을 한다. 오늘을 사면 내일 오를 것 같고 그렇게 투자하면 누가 돈 못 법니까? 다 돈 벌지. 마찬가지. 어제 하나오션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오션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하나오션 주가 많이 올랐죠. 그죠? 우리가 밑에 구간 11만원 초반 10만원 초반에 모아서 올라가서 분할 매도 오늘 했습니다. 그죠? 하고 오늘 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좋은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뭘 합니까? 오늘 추격 매수했겠죠. 그죠?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NS 급등하니까 오늘 추격 매수했다가 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겠죠. 안 봐도 비디오죠. 두산이라고 안 그럴 것 같나요? 똑같아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 지치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구간인 거 다 똑같습니다. 그 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리마인드,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연말에는 꼭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두산으로 수익 내는 거 좋고 두산 올라갈 것 같은 거 저도 공감을 하고 두산에 하지만 다른 점은 비중을 태우고 몰빵을 하냐 아니면 내가 비중은 태웠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돈이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댓글들의 여론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간다고 하는데 언제 가나요? 도대체 언제 가나요? 여러분 주식 투자로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실력은 없는데 주식 투자로 2배, 3배 벌고 싶다. 그런 욕심만 가득한 그 마인드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니 1년에 금리가 2% 3%인데 1년에 1억 넣어놔야 이자로 200만원 300만원 나오는데 주식 투자로 1억 넣어서 2억을 단기간에 벌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버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올라가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철저하게 빠지고 있는 게 AI 시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AI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저지하고 있습니다. AI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트럼프가 어떻게 저지 AI 성장을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트럼프는 AI를 밀어준다. 확실히 밀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만약에 스탠스가 바뀐다면 트럼프가 AI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고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 지금 이상 없으니까 잘 보유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당겨오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자, 미래의 SMR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공급 계약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 지금 시세를 당겨올 만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더욱더
빛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두산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